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다른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빠지더라도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월 미 기존주택 판매가 1년 만에 회복했지만 기존주택 가격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22일 회의에서 지역은행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먹거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민들이 2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A를 포함하는 버지니아 메이슨 디스트릭 슈퍼바이저의 스티브 리 한인연합회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다른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빠지더라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하게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는 전체 미국 은행 시스템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대처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민 예금주들은 물론 금융시장에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은행들의 파산 위기와 금융 불안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시 한번 미국민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21일 전미은행가 협회 초청 연설에서 다른 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더 벌어지더라도 미국 정부는 대처할 플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특히 또 다른 은행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때에도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특단의 조치가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작은 규모의 은행들 중에서 무더기 예금 인출 사태와 같은 전염병 위기에 빠질 경우 미국 정부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와 비슷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특정 은행이나 은행 등급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라며 보다 광범위한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장관의 이런 언급은 지역 은행들의 예금액 가운데 현행 연방법에 따라 FDIC, 즉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25만 달러를 넘더라도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장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타겟으로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지역은행들이 대부분 예금액 중에서 FDIC로부터 보험으로 커버받지 못하는 25만 달러 이상의 고액 예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금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예금액 중에 비보험 거액 비율은 68%나 됩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8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문을 닫게 된 데 비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JP모건 체이스 등 11개 대형 은행들로부터 300억 달러나 긴급 예치하는 방법으로 지원받았으나 20일 주가가 47% 더 떨어지며 2주간 88%나 대폭락해 막다른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어 코메리카 은행도 비보험 예금 비율이 60%나 되고 웨스트 얼라이언스는 55%, 시온스 뱅크콥과 팩 웨스트는 53%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지역은행 긴급 지원을 통한 금융위기 비하를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 데 이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앞으로도 예금 전액 보장을 확약함에 따라 미국의 지역은행 파산 위기와 그에 따른 금융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2월에 월간으로는 1년 만에 회복했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급락한 수준이고 판매된 기존주택의 중위 가격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는 봄철 이사철에 주택시장이 해빙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2월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택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주택 판매가 2월에 월간으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연간으로는 아직 대폭 하락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판매된 기존주택의 중위 가격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는 2월에 전달보다 14.5%나 늘어나 봄철 이사 시즌이 일찍 시작됐다는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1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1년 만에 회복세를 탄 것입니다. 그러나 2월의 기존 주택 판매는 1년 전에 비하면 22.6%나 하락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판매된 기존 주택 가격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가격은 36만 3천 달러로 전달보다 0.2%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위 주택 가격은 2012년 2월 이래 1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판매된 주택가격의 중위가격은 연간으로 지난해 6월 전년에 비해 12.8% 상승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10월에는 6.5%로 냉각됐고 11월에는 4%, 12월에는 2.1%, 올 1월에는 1.9% 상승으로 매달 둔화됐습니다. 급기야 올 2월에는 중위주택가격이 전달보다 마이너스 0.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6월에 비해 12% 둔화됨으로써 급속 냉각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2배나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 거래가 급속히 얼어붙었고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지난해 11월 7%를 넘어서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등했고 올 2월 초에는 6% 초반으로 내려가더니 최근 등락을 거듭하며 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2배 급등으로 주택 거래가 급속 냉각되다 보니 결국 집값도 하락하기 시작해 연간 판매 가격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봄철이 이사 시즌으로 꼽히고 있어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해빙되고 집값도 폭락하기보다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2일 회의에서 지역은행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잡기를 위한 소폭 금리 인상을 설명하는 동시에 은행들의 파산 사태로 확산된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잡기에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시기에 지역은행 파산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중 난제에 대처하기 위해 연준은 2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소폭 올리게 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 파산 사태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는 예측은 소수 의견으로 힘을 잃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3월 회의가 시작된 21일 현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83.4%나 되는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는 예측은 16.6%로 하루 만에 10포인트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이 같은 예측대로 0.25포인트 올리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22일에 4.75 내지 5%로 마침내 5%대 금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연준은 3월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기준금리 코스와 미국 경제의 물가 고용 성장 등에 대한 새로운 예측치를 제시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불과 2주 전 빅스텝을 기정사실화 했다가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로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어 어떤 코스를 결정해 수정 제시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소폭이나마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 잡기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난제로 불거진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하기 위한 대처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19일 6개국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해 보관하는 통화 수합을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구촌 금융위기로 번지는 사태를 강력히 저지하기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2일 회의를 마친 후 갖는 회견에서 연준은 일부 금융기관들의 문제로 전체 금융위기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들이 압박을 받아 대출을 위축시키고 결국 중소기업이나 차입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물가 잡기에 매진하는 동시에 은행들의 문제도 통제해 나갈 수 있다는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CNBC는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식료품 가격의 급등으로 먹거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민들이 2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년 사이에 5%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며 푸드 스탬프 혜택이 축소되고 있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최강 선진국 미국에서도 먹거리 부족에 신음하는 가족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64세 사이의 미국 성인 7,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국민 4명당 1명꼴인 25%나 먹거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1년 동안 무려 5%포인트나 급등한 것입니다. 미국민들의 먹거리 부족 사태가 악화된 것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정부 지원은 축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식료품점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의 상품 가격이 2년 동안 20%나 급등해 렌트비 13% 상승보다 높았습니다. 미국민들의 물가 급등을 체감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63%는 그로서리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급등이 부담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5.5%이고 렌트비 상승에는 26%가 체감했습니다. 자녀 보육비 상승의 14%, 건강보험료의 12.5%, 주택 모기지의 8%가 부담을 느껴 먹거리 부족까지 감소한 것으로 답했습니다. 먹거리 걱정을 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가장 많은 62%나 사는 음식을 줄이거나 아예 사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43%는 세이빙 저축계좌에서 인출해 먹거리를 사는 데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36%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먹거리를 사고 있어 크레딧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16.5%는 푸드뱅크와 같은 자선단체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으로 확대됐던 푸드스탬프 혜택이 32개 주에서 3천만 명이나 3월부터 종료되고 있어 먹거리 부족 사태를 겪는 미국민들이 앞으로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소정에게 데비카드로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는 팬데믹으로 확대돼 혜택을 받아오던 32개 주의 3천만 명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애난데일을 포함하는 버지니아 메이슨 디스트릭 슈퍼바이저에 한인 스티브 리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애난데일 토박이와도 같이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해온 스티브 리 후보는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애난데일 지역이 수십 년 동안 거의 개발되지 못해 침체된 상황을 보고 슈퍼바이저에 도전하게 됐다면서 한인 상권을 비롯한 지역 발전의 적임자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애난데일을 포함하는 메이슨 디스트릭트를 이끌 새 슈퍼바이저에 한인 스티브 리, 우리 이름으로 이승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이 출사표를 던지며 출정했습니다. 스티브 리 후보는 이날 출사표에서 애난데일 고교를 나온 이 지역 토박이로서 수십 년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며 지켜본 결과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메이슨 디스트릭트가 거의 개발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 슈퍼바이저직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이슨 디스트릭은 아시다시피 이 한인타운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올 때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한인타운 상권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근데 애낸데를 지킨 상권들이 한인 상권들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되면서 몇 가지 개발 지역이 있고요. 저희 한인 상권도 돕고 또 한인 상권이 잘 되면 이 지역 시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스티브 리 후보는 한인 상권이 되살아나야 지역 경제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애난데일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메이슨 디스트릭트의 개발과 발전으로 새 활력을 불어넣는 슈퍼바이저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리 후보는 197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도 성황을 이루고 있는 테이스트 오브 애난데일 등 중요 행사를 주도해왔고 애난데일 비즈니스와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위원회 등에 참여해왔다면서 새로운 메이슨 디스트릭트로 변화시킬 적임자로 자신했습니다. 첫째는 슈퍼바이저 사무실이 열린 사무실이 될 거고요. 지금 여러 군수님들 전화해 보시면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 2개월 갑니다. 저는 2, 3일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열린 사무실 운영을 하고 싶고. 그는 만약 메이슨 디스트릭트를 이끄는 슈퍼바이저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요청 시 2, 3일 안에 면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30개 동 대표들과 정례 모임을 열어 해법을 찾는 등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려 28년간이나 메이슨 디스트릭트 슈퍼바이저로 일해온 페니 그로스 씨가 은퇴하는 자리를 놓고 민주당에선 스티브 리 후보를 포함해 4명이 출마를 선언해 6월 20일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한 대결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브 리 후보는 11월 본선에 앞서 6월 20일 열리는 민주당 여선이 급선무라면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도적인 역할과 봉사를 해온 데다가 유일한 아시아계 후보라는 특성을 살려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스티브 리 후보는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과 함께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주류사회에서는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자문위원회 메이슨 지구 대표, 테이스트 오브 애난데일 집행위원,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다양성 위원 등으로 가교 역할과 한인 상권 보호에 앞장서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